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제일약품 김정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땐 하단 질문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강의 후 진행되는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견갑골 이상 운동증에 대하여 내온정형외과 박진영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진영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와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과장 및 어깨 팔꿈치 센터장을 거쳐 현재 내온정형외과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제4차 아시아 견관절학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 대한스포츠학회,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상근부회장,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세계견주관절학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KBO 발전위원 등 활발한 학회 및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진영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뭐 좀 생소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견갑골 운동 이상증. 말이 좀 생소한데요. 그 생소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CT를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요. 3차용 윙 CT가 윙이라는 CT라는 걸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윙이 뭐 날개 이런 뜻이니까요. 뭐 이태원 원장도 생각이 나지만 날개병원 윙 CT를 이용한 견갑골 운동 이상증. 견갑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 거는 견갑골에 이제 움직이는 변형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휴식 시에는 정상적인 견갑골이 있다가 그것이 움직일 때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거나 가까운 데 있을 거나 움직이는 게 이상한 것을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해서 이 운동 이상증이라는 말이 사전에는 아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 운동증으로 할까, 운동 이상증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해하시기 좋은 거는 운동 이상증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운동이 이상하게 한다, 운동을 이상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이제 생기는 것들은요, 이제 이런 근육에 생깁니다. 이제 영어가 처음으로 하나 나왔는데, 가능하면 영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걸로 썼습니다. 근육이 견갑골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거나 밸런스가 깨졌을 경우, 그 다음에 신경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많이 흔히 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롱소렉싱 너브나 도살 스케플라 너브 같은 것들에 손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윙잉 스케플라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견봉쇄골 관절에 손상이 있거나 관절 안에 있는 관절 와순에 병변이 있어도 이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생깁니다. 약 한 94%에서 생긴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인스테빌리티인데 한 글자가 빠졌네요.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견갑골을 움직여서 그 불안전한 관절화 상완 관절이죠. 그래도 휴머럴 조인트를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100% 운동 이상증이 생깁니다. 또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이 회전근개에 올리는 힘줄을 대신 그 견갑골 주변에 어퍼 트라페주스나 리베이트 스케플라 같은 근육을 써서 견갑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서는 내측인계, 얼라클라테럴 리가멘트가 손상이 돼도 이 견갑골을 움직이는 것을 그쪽 아픈 걸 적게 하기 위해서 프로트랙션이 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쉽게 이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견갑골 운동을 스케플라 디스카이네시아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디스카이네시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일인데 이게 모스비에서 따온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한국말로 바꿨는데 오른쪽에서 보이는 왼쪽에서 지금 보이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스케플라 디스카이네시아가 있는 겁니다. 수의적인 움직임에 감소되고 불수의적으로 이게 팔을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자기가 움직일 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특히나 무도증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디스카이네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디스카이네시스는 이런 경우가 디스카이네시스인데요. 연결 동작 중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위치나 정상적인 움직임이 변형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보시면 환자분이 지금 웨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덤벨을 들고 있는데요. 덤벨을 들고 있는 거를 65kg 이하 되시는 분은 한 1kg짜리, 아니신 분들은 한 2kg짜리 웨이트를 들고 근육을 팔을 들게 해서 근육의 피로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시는 걸 보면 양쪽 어깨가 높이가 달라졌죠. 여기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튀어나오고 뼈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거나 움직임이 변형이 된 경우를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와 같이 움직이는 디스카이네시아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인 게 조금 모양이 변형된 게 우리 어깨 질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육에서 생기는 것들이 근육 약화, 불균형, 신경 손상, 견봉쇄골관절 손상 같은 데서 생기게 되고요. 견갑골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관절화 상완골 관절의 그 한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배측 흉벽을 따라 움직이는 그 견갑골이 움직이는데 전인과 내측으로 움직이는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을 움직여주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이 어깨, 숄더가 더 많은 관절 운동 범위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하고요. 세 번째는 팔을 들어줄 때 스캐플러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견봉이 밑으로 처져 있는 걸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임핀지 현상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환자분들이 원활하게 팔을 들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운동선수에서는 중요하게 되는 게 운동 역학사 사슬이라고 카이네틱 체인에서 몸의 중심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팔로 전달하는 매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야구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야구는 공을 던지게 되면 공을 던지는 힘이 발에 일단 스트라이드를 해서 발이 땅바닥에 닿는 위치에서부터 서서히 무릎, 고관절, 척추를 타서 올라오는 힘이 공을 던지는 힘의 약 한 51에서 53%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힘을 견갑골에서 팔로 전달해 주지를 못하게 되면 팔이 제대로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렇게 되면 팔로만 공을 던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치료해야 되는 하나의 타겟이 됩니다. 이 견갑골을 움직이는 거를 보기가 뭐 저희가 서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견갑골은 움직임을 5가지로 보통 보면서 합니다. UR이라고 제가 이제 약자를 썼는데요. upward rotation, 상방 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견갑골 오른쪽 뼈를 뒤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들 때 팔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거. 이게 이와 같이 빠져나가는 걸 upward rot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팔이 들어줘야 한 60도 정도 들어줘야 팔이 숄더 조인트가 한 180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superior translation입니다. 이 뼈가 여러분들 어깨를 위로 올리시는 동작인데요. 이와 같이 스캐플라가 위쪽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superior transl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anterior tilting인데요. 요거는 오른쪽 어깨를 바깥쪽에서 오른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스캐플라가 몸통을 따라서 앞쪽으로도 움직이고 뒤쪽으로도 움직이는 이와 같은 것을 superior anterior til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스파인이 보이는데 스파인 보이는 거에서 몸이 앞쪽으로 굽고 뒤쪽으로 굽는 거죠. 여기에서 스파인을 내놓은 이유는 스캐플라 스파인에 카이포시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캐플라의 안티리어 틸팅이 심해지면서 임핀지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즉 얘기를 하면 할머니 같으신 분들은 이게 스캐플라 카이포시스가 심해지면서 어깨가 굽고 팔을 많이 못 들게 되는 이유가 이거 카이포시스가 증가하면 아크로미온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게 잘 되지 않으면서 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조인트 자체가 굳어지면서 ROM 자체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프로트랙션인데요. 스캐플라를 프로트랙션은 2가지로 그래요. 리트랙션, 프로트랙션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스캐플라가 바깥쪽으로 이와 같이 빠지는
이와 같은 것을 프로트랙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PRO라고 써놨고요. 그래서 견갑골의 내측 경계, 안쪽 경계 부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프로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이때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활동은 없는 경우를 프로트랙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인데요. 견갑골을 위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서 보고 있는 거가 가운데 있는 분의 축을 따라서 견갑골이 그레노이드가 페이스 포워드 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내회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움직임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견갑골 이상 운동증을 측정을 그동안 했던 방법들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스퀘어 포스처 메소드 메저먼트 메소드라 그래서 견봉 끝이죠. 여기 안티리어에서부터 벽에다가 환자분이나 누구 대상자를 기다린다, 기대고 등을 대고 있으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까지가 얼만큼 나왔는지를 보는 활동입니다. 정상측과 비정상측을 비교를 하는데 이때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팩토럴리스 마이너의 긴장 때문에 많이들 나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팩토럴리스 마이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공을 던지는 선수들에서는 팩토럴리스 마이너가 긴장이 되면 그 긴장된 게 쇼트닝이 되면서 스캐플라가 앞쪽으로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안티리어 틸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던질 때 이걸 리트랙션을 스캐플라를 뒤쪽으로 많이 익스터널 포스티리어 틸팅을 못 시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앞에 있는 코라코이드 있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재는 방법이 개발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돼 있는 방은 이제 뒤에서 보는 거죠. 우리들이 많이 쓰는 건데요. 한 3주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닥터 키블러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고 이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를 정의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키블러는 별명이 닥터 스캐플라라는 분으로 이름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뒤에서 봤더니 이 튀어나오는 모양이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다르더라. 그것을 타이핑을 지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해서 보는 건데요. 견갑골 움직임의 시각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고 팔을 굴곡 외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보는 거죠. 그와 같은 동작을 하면 사이에 뒤쪽 뼈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운동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내측 모서리가 돌출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와 같이 하내측 모서리가 돌출되는 것을 타입 1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2형은 내측 경계 부위가 돌출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측이 전반적으로 돌출되는 것을 타입 2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입 3는 위쪽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쪽 부분이 이와 같이 여기가 돌출이 되는 이걸 타입 3라고 표현을 하고요. 타입 4는 정상적인 것을 타입 4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입 4가 무슨 질환이 있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나오는 걸 보는데요. 한 경우씩 한 번씩 동영상으로 볼까요? 이분은 하내측 모서리가 보입니다. 양쪽 견갑골 움직이는 게 팔을 들어주면 움직이는 모양이 양쪽이 다르죠. 이분은 야구 선수였고요. 공을 던지는 팔이 우세수가 오른쪽 팔입니다. 견갑골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여기는 지금 튀어나와 있죠. 이쪽 부분이 보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것을 타입 1 운동 이상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분은 보면 팔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이 안쪽이 나리스입니다. 쭉 보면 요 양쪽이 다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리스는 이것을 타입 2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는 유소년 야구 선수였고요. 타입 3는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요 위에 쪽 뼈가 튀어나오죠. 여기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 튀어나오는 걸 보면 튀어나오는데 이 선수는 편심성 운동을 하는 양궁 선수입니다. 양궁 선수인데 이거보다 이거 뼈가 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쪽 어깨만 쓰기 때문에 이쪽 어깨, 숄더에 페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상이죠. 양쪽을 같이 쓰는 건강하게 팔을 쓰는 분이 이제 이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이 이상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육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보는 방법을 닥터 키블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하나는 견갑골 후인 검사, 스캐플라 리트랙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견갑골을 이제 팔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잡아주고 드는 건데 잡지 않고 팔을 들어보라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누르면 이 부분을 하고 다시 팔을 견갑골을 뒤를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보면 이게 뒤로 잡아주면서 뒤쪽이 그러니까 리트랙션 돼 있는 자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맞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견갑골에 이상이 있어서 그거를 교정을 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양성 검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견갑골 도움 검사인데요. 스캐플라 어시스턴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팔을 이렇게 들 때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스캐플라의 인피리어 앵글과 메디알 보더를 여기를 눌러주면서 밑을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캐플라가 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되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겠죠. 그런 작용을 할 때 팔을 올리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쪽에 어깨가 아픈 것들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시스턴트 테스트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견갑골 주변 근육, 특히 이 세라투스 안티리어와 로트라페지우스 하승모근이 약해서 그거를 도와주면 그 근육의 역할 대신으로 쓰기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성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옷을 벗고요. 세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차렷 자세, 그 다음에 손을 옆구리에다가 대고 있는 자세, 이거 empty can 자세로 팔을 90도를 벌리는 자세를 하게 되면 이 양쪽 견갑골이 척추하고 있는 위치에서 거리를 이렇게 재게 됩니다. 재게 돼서 1.5cm 이상이 양쪽이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양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견갑골의 운동 이상 운동증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라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옆에서 서피스 센서를 붙여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점은 이와 같이 붙이고 환자 한 분 한 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번거롭고 운동상에서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이제 그걸 하기가 보니까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를 이렇게 잡아서 꽉 잡는 거죠. 잡아서 이것이 스캐플라가 움직이는 걸 하는데 이게 스킨이 있고 소프티슈가 있기 때문에 그 소프티슈를 위에서 잡기 때문에 운동 시 센서가 이게 자꾸 미끄러지는 일이 많다고 약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절자 간에 오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붙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보는 건데 보는 방법도 이 센서가 스킨 위에 붙이는 거니까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방법은 팔을 들었을 때 환자가 뒤에서 보면서 팔이 스캐플라가 얼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적적 재면서 마커를 가지고 보고하는 건데 130도 이상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비만 환자나 근육질 환자에서는 근육이 벌키하기 때문에 판독에 오류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핀을 크라비크라고 휴머러스에다가 찔러서 재는 방법인데 임상적으로 검사 한번 하자고 이와 같이 핀을 찔러서 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하겠다는 환자들은 없을 거고요. 이런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환자분들하고 공유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 CT가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서 3천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니까 이거를 한번 이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네 가지 병이 다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고요. 그 당시에 했던 게 89명의 운동선수인데 야구 선수가 많고 배구, 골프, 수영, 배드민턴 선수를 해서 저 운동선수니까 전부 다 나이는 19세였고요. 이렇게 된 선수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질환 중에서 척추 측만증은 이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를 볼 때 꼭 자기가 보는 것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캐플라가 옆으로 휘게 되면 카이포시스나 스콜리오시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캐플라의 위치가 언제나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측만증이 있는 환자들은 볼 때는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를 아까 보신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찍어서 해서 과연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랜드마크는 AC 조인트를 봤고
그 다음에 인피리어 앵글 오브 스캐플라, 그 다음에 루트 오브 스캐플라를 봐서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게 스캐플라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 가지 점이 있어야 세 가지 축을 만들고 만든 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길이를 잰 거죠. 이제 3D로 스캐플라를 이제 리컨 해가지고 본 건데요. 여기 보면 뒤에 보이는 게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 뭐 너무 뻔한 얘기고, 이게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고 이게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고요. 해서 길이로 재지를 않고 각도로 다 조이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덩치가 큰 분하고 작은 분 같은 게 키가 큰 분, 작은 분을 일률적으로 길이를 재면 길이가 정확히 나오지, 이게 사람마다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각도로 이렇게 재서 해줬고요. 슈피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얼만큼 이게 올라갔는지 이와 같이 각도를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쟀습니다. 안티리어 틸팅은 버티브라 바디 제7번 바디하고 서비컬 스파인 7번을 연결한 선과 이 스캐플라의 메디알 보더가 움직이는 것을 라테랄에서 저희가 쟀고요. 그 다음 프로트랙션은 위에서 본 각도에서 같이 이게 각도가 얼만큼 늘어났나를 재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은 여기 했을 때 이게 얼만큼 이 스파이럴 스캐플라가 돌아갔나를 보기 위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앵글을 5가지를 재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밝혀냈고요. 상당히 이걸로 했더니 결과가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 각각의 1형과 스키블러의 2형, 3형에 따라서 각도들이 전부 다 차이 있게 양쪽이 다르더라라는 각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각도들이 타입 3에서는 무슨 각도가 높고 한데, 이거는 뭐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1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와 같이 전방이 스캐플라가 이렇게 1형이라는 게 뭐죠? 인피리어 앵글이 튀어나오는 거를 1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안티리어 틸팅이 됐더니 밑에 게 튀어나오더라. 그럼 안티리어 틸팅이 되려면 뭐가 문제가 근육이 생길까요? 로우 트라페지우스 같은 근육이 약해지면, 트라페지우스의 업하고 로우 파트는 역할이 다르니까요. 메디알로 이렇게 리트랙션 시키는 건 트라페지우스가 다 같이 일을 하지만, 로우 파트는 안티리어 틸팅을 막아서 스캐플라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주는, 안티리어 틸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게 되는 게 되더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젊은 분들이 임핀지먼트 신드롬 같은 환자들이 오시는 분이 많죠.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고시생들인데요. 고시생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보면 스캐플라가 프로트랙션,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면서 숄더 페인이 무척 많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주사 맞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근육 재활을, 프로트랙션, 인터널 로테이션 된 것만 없애주면 대부분의 그 고시생들은 숄더 페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티리어 틸팅. 만일에 이거를 교정해주지 않고 그걸 수술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크로미오플라스티가 될 겁니다. 아크로미오플라스티가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아픈 게 프로트랙션이 이와 같이 되면서 스캐플라가 앞으로 모이니까 잡아주는 구조면에 안티리어 팁 오브 아크로미온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은 AC 조인트에 페인이 생깁니다. 그럼 AC 조인트 페인이 생기면 생긴 페인이 AC 조인트를 누르니까 또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전방을 잡아주는 구조가 없으니까 코라코이드 페인이 생기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근육 하나만 가지고도 좋아질 거를 수술을 3번 이상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트랙터블 페인이 생기죠. 그리고 제3형 같은 건 상방 회전각이 이와 같이 늘게 되는 것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모션이 있을 때 재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스태틱하게 재는 거라서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점은 제대로 움직이는 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근데 피부 센서는 없고요. 그래서 타입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1형은 안티리어 틸팅이 이렇게 스캐플라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환자들이 오시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만져서 코라코이드 팩토라리스 마이너의 타이트니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고, 제2형에 이렇게 메디알 보더가 딱 쓰는 선수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스캐플라의 이쪽을 들지 않고 스캐플라의 소락스 월에 붙도록 해주는 효과가 세라투스 안티리어거든요. 이게 세라투스 안티리어가 약화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교육을 해줘도 좋고,
이와 같이 위쪽이 튀어나오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게 트라페지우스의 어퍼 파트나 리베이트 스캐플라 같은 데가 저기 타이트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트한 거를 풀어줘야죠. 이럴 때는 뭐 여러분들 하는 거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에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캐플라가 앞쪽으로 이와 같이 안티리어 트랜슬레이션 된 경우에는 후방 관절락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걸 스트레칭 시켜주면 좋아지고요.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간 경우, 상방 회전이 증가한 경우는 하부 승모근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시켜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캐플라 뒤에 있는 모습만 봐도 대부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전에 저하고 같이 있던 노 교수인데요.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하부 승모근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몸을 앞에다 댄 상태에서 재활을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재활을 해주고 중승모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로잉 자세를 구부린 상태에서 스캐플라를 리트렉션을 완전히 시켜주면 이와 같은 근육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티리어 캡슐이 타이트가 되면 포스티리어 캡슐은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이와 같이 재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슬리퍼 스트레치는 페인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후압하게. 그래서 이거는 보통 호리존탈 어덕션을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일반인들 말고 운동선수한테 강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극은 세라투스 안티리어가 나오면 뒤쪽에 있는 메디알 보드가 프로미넌트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와 같은 걸 할 때는 푸시업 플러스를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푸시업인데 스캐플라를 리트렉션 시킨 다음에 프로텍션 시키면서 플러스 자세를 시키는 거고 엘보 푸시업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팩토라이스 마이너 타이트니스가 있는 거는 강화시키는 거는 이와 같이 몸을 앞쪽으로 굽혀서 앞쪽에 있는 여기 돼 있는 팩마이너 타이트니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트한 거를 풀어주셔서 안 아프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신뢰도가 높다 뭐 이런 거를 예전에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거드라는 건 그레노 휴머럴 인터널 어떤 데피시트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방 회전각이 있고 뇌회전각이 증가될 때는 멀티 디렉셔널 인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멀티 디렉셔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분들을 세라밴드만 운동을 시키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캐플라 엑서사이즈를 시키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서 리트렉션을 시킨 위치에서 세라밴드를 시켜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서 환자분들한테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걸 하면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타디를 했는데 이 3디멘셔널 CT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점을 그린 다음에 그걸 비교를 합니다. 각도를 다 재고 그거를 2개 CT를 시리얼하게 찍어서 저는 4개월 간격으로 찍는데요. 이거는 노란 건 2번째 찍은 CT입니다. 이와 같은 걸 찍어서 찍은 걸 보면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도들을 쭉 댔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선수였는데 전극은 중화복은 자기가 하면서 선수촌에 있는 선수를 강화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한 50명을 저희가 스타디를 해봤는데 좋아진 걸 확인하는 건데 페인은 한 80% 이상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죠. 엘리트 야구 선수 16세인데 저기 우리가 재활을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스캐플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재활을 하고 났더니 이와 같이 리트렉션 되면서 스캐플라가 하면서 통증이 감소했고요. 이 환자는 아까 보였던 양궁 선수인데요. 이와 같이 이거는 편심성으로 한쪽 팔만 쓰기 때문에 스캐플라가 재활이 아주 안 돼 있었습니다. 재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스캐플라를 만들었죠. 그와 같은 스캐플라를 만든 다음에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등에 이만큼 들어왔죠. 이 선수는 아주 도움을 받았는데요. 올림픽 때 한 8개월 전에 와서 아프다고 그래서 온 거 재활시켜서 세계 랭킹 1위였다가 10위 바깥으로 떨어지고 다시 1위 되면서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자, 요 얘기를 보면 프로 야구 선수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스캐플라 1형과 3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처음 외래에 왔을 때 저희는 이렇게 모든 봐야 될 선수들을 환자분들을 사진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양쪽 스캐플라 인피리어 보더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포워드를 하면 더 잘 보입니다. 두 개의 스케플라 높이가 다르면서 인피리어가 여기 튀어나오고 롬보이드 메이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왔을 때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스케플라가 한쪽이 올라가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알 보드도 좀 튀어나와 있고요. 그거를 이제 MRCT를 찍었죠. 하고 이제 재활을 시킵니다. 2개월 있다가 저는 한번 보고 4개월 있다가 보는데요. 보통 재활 센터나 아니면 같은 선수 구단하는 데서 찍어서 보는데 2개월 뒤입니다. 처음부터 팔 드름 폼이 좋아졌죠. 든든하게 잘 들면서 인피리어 튀어나오는 게 아까 보이던 게 아직은 있고 높이가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보면 아직은 올라갔고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를 찍어서 봅니다. 자, 4개월 뒤입니다. 보시면 자, 올라가는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비슷해졌죠. 그렇다고 롬보이드하고 지금 이쪽에 메디알 보드가 좀 세라토스가 덜 됐지만 위쪽이 올라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이렇게 한 2개월 이상 재활을 하면 아픈 게 좋아진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처음 상태고요. 4개월 후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고 선수들은 이제 뭐 보통 한 2, 3개월 전에 복귀를 하면서 재활은 계속 해주게 됩니다. 자, 3D CT를 찍었습니다. 모양이 이와 같이 뼈가 같은 높이에 있지 않고 위쪽에 프로트랙션 돼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으면서 안티레 틸팅 돼 있는 CT가 4개월 지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좋아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운동선수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환자분들이 뒤쪽 근육이 없는 분을 근육을 강화 운동, 아까 시켜드린 거 있죠? 엘보 푸시업 같은 거 시켜서 강화를 시켜드리면 많은 분들이 수술까지 안 가고 재활로 좋아지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견갑골의 기능은 견관절의 운동 역학을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회전근개 활동을 안정적 지지자이면서 그 다음에 역학사슬에서 카이넥틱 체인의 매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 위치 변화가 있으면 옷을 꼭 벗고 환자분들을 봐드려야겠죠. 벗겨서 견주관절의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위치를 잘 복귀를 시키면 이것이 복귀할 수 있는 시점으로 아주 좋은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뭐 동쪽은 CT를 찍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견주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에 견갑골 위치의 회복을 위해서 견갑골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보시면 이 상방회전, 그 다음에 안티리어 틸팅 된 거, 슈피리어 트랜슬레이션, 스케플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는 것들을 막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좋아진다 하니까 숄더를 보실 때 앞쪽만 보지 마시고 꼭 옷을 벗겨서 뒤쪽까지 봐서 스케플라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환자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나 평소 그 진료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우리 홍민수 선생님께서 견갑골 주위 통증을 감별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아까 키블러가 했던 스케플라 리트랙션 테스트하고 스케플라 어시스턴트 테스트가 양성이 나오면 그러니까 스케플라가 힘이 없어서 스케플라를 어시스턴트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운동을 해주거나 리트랙션을 했을 때 스케플라가 팔을 움직이는 게 힘이 더 좋아진다거나 통증이 줄었다고 하면 이게 스케플라 디스카이네스를 가지고 우리가 환자분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플라 디스카이네시스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엘보 푸시업 같은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바닥에다 대고 하기 어려우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 스케플라를 엑서사이즈를 하면 무척 많이 아파합니다. 근육이 워낙 없기 때문에 좀 뭔가 거기에 대한 페인 메디케이션이나 페인에 대한 치료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스케플라 메디알 보드를 하는데 책상 같은 데 있으시죠? 책상 같은 데 이렇게 대고 팔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게 운동을 해주는데 그때 웨이트를 걸어서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처음에 힘들다 그러면 이런 벽 같은 데다 대놓고 스캐플라를 리트렉션, 프로텍션 시키는 운동을 시키는데 하면서 하시면 될 거고, 할 때 중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스캐플라를 위쪽 부분을 재활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 스캐플라가 두 개가 이렇게 모아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효과가 안티리어 틸팅이 좋기 때문에 임핀지 현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승덕 선생님께서 보통 외래에서 중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지요. 예, 저는 환자분들이 관절이 굳어 있는 분들이 오시면요. 일단 관절 굳은 거를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면서 굳은 게 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페리스케플라 엑서사이즈를 같이 시킵니다. 남자분들은 책상에 기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도록 얘기를 드리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아파서 중간에 포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벽 같은 데 대고 시키는 걸 하고 잘 되면 하는데, 꼭 처음 시작할 때는 아프시니까 약 드시고 하세요 하는데, 환자분들은 잘 안 드시려고 그러죠. 그래도 약은 꼭 한 2주는 드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고요. 조성환 선생님께서 충동일 증후군의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충격파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충돌 증후군에서 최충격파는 아직 논문적으로 이게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통증 감소 효과는 있지만 충돌 증후군에 텐디노시스가 있는 거를 그게 ESWT가 하고 효과를 내서 그게 좋아졌다는 거는 논문을 저 기억상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돌 증후군에서는 ESWT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카시픽 텐디나이티스가 있으면 그거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치료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형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는 MRI상 패솔로직 파인딩으로 수술 재활 통증 조절을 선택할 경우에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MRI상에서 중요한 게 환자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환자가 로테이터 컵 테어가 있어도 로테이터 컵 테어의 수술은 병변이 있고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수술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하지만 환자가 병변은 있지만 통증이 없으면 조금 지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전체 수술을 안 한 분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증상이 있는 컵테어가 나중에 오신 분들이죠. 수술을 하신 분이 예전에 검사가 MR이 있었던 몇 년, 1년 전, 3년 전, 5년 전 거를 보고 쭉 통계를 냈더니 우리 학회에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크기가 일본은 3.8mm라는 논문이 있고 3mm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1년에 컵테어가 생기면 4mm 정도가 커지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커진다고 하는데, 그 커지는 게 대부분 full thickness tear 1cm 이상이 됐을 때 그 하는 게 증가하고, partial thickness나 작은 거는 통증이 증가하지 않고 갑자기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컨서버티브를 더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옷을 벗기 전에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스를 의심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무조건 벗기기엔. 그러니까 직업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편심성으로 운동을 좋아하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이 아프시면서 어깨가 올라가 있다라든지, 뭐 아까 슈피리어 트랜슬레이션이죠.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리트렉션 같은 경우에 되는 경우는 알기가 어려서 공부만 책상에서 많이 하시고, 이 카이포시스 같이 라운드 백이 돼 있거나 아니면 고개가 앞쪽으로 스트레이트하게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좀 모자라나마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한 강의 영상은 일주일 후부터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다시 보기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웹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